그럼 2D 드로우 밴딩을 익스플리시트 해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이제 모델링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카피 오브젝트라고 하는 좋은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져올 게 이제 인스턴스죠. 파트하고 인스턴스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파트까지 올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카피해서 오브젝트를 옮겨오게 되면은 어셈블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따라오게 돼요. 자, 머티리얼 요거까지 다 이제 옮겨오면은 요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익스플리시트 해석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모델링을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카피 오브젝트를 잘 쓰면은 그만큼 해석을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스텝을 이제 다이나믹 익스플리시트로 만들어줘 볼 거예요. 여기에서 다이나믹 익스플리시트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성형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60초 동안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 매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플리시트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제네럴 컨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기가 안 되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서피스 투 서피스 컨택으로 넣어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옐로우 서피스, 그 다음에 이게 빠졌네. 컨택 탄젠셜 노멀. 탄젠셜은 프릭션 페널티를 0.1 오케이로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홀더 옐로우, 그 다음에 재료의 윗부분,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으로 마젠타의 서페이스에서 여기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인터랙션 설정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로드인데 대칭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시메트리, 언티 시메트리, 인카스트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대칭 모델을 만들 때 여길 잡아주고 이 X 시메터리를 넣어주면 돼요. 임플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다 직접 넣어줬죠. 근데 익스플리시트에서는 동력학이기 때문에 변이보다는 하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V1, V2, VR3 요거는 회전이에요. 요걸로 자유도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펀치 같은 경우에도 변이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속도를 줘요. 얘는 그냥 60초 만큼 내려오게 초당, 그래서 이게 1초당 60mm만큼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를 다시 1초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Y방향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Y방향은 속도를 고정을 안 시키고 원방향과 회전에 대한 자유도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을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0 10kN을 이와 같이 주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메시도 역시 같이 왔는데 설정을 하나 바꿔줘야 돼요. 이게 이름이 assign element 타입인데 여기에서 explicit로 꼭 바꿔줘야 돼요. 사실 안 바꿔도 사실 결과는 똑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D 드로우 익스플리시트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 이게 없어졌네. 익스플리시트 해석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또 에러가 하나 나왔네. 에러를 보면은 rigid body with reference node in error node reference no mess. 자, 그래서 다이나믹 해석이기 때문에
홀더가 움직이죠. 홀더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거에 매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페셜에서 이너시아가 질량이니까 포인트 매스하고 이너시아를 여기다가 실제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1kg 정도 하니까 2의 마이너스 3 매스가 원래 톤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0.0001톤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넣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도가 이제 완전히 속도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매스를 안 넣어줘도 해석이 돼요. 근데 움직이는 자유도가 컨센트레이티드 포스에 의해서 발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꼭 매스를 설정을 해야 돼요. 앞에서는 임플리시트에서 해석이 잘 안 됐죠, 마찰 부분 때문에. 근데 익스플리시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대변형이 일어나서 메시가 찌르워지지 않는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의 수렴성은 훨씬 더 높고 해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스몰 타임 인크리멘트죠.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익스플리시트에서는 이 타임 인크리멘트가 매우 작아야 해석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바쿠스에서는 자기가 이 타임 인크리멘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스테이블 타임 인크리멘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스테이블 타임 인크리멘트는 메쉬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1, 2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타임 인크리멘트가 작기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익스플리시트 해석에서는 이 매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매스를 그만큼 키워줘 가지고 해석을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매스 스케일링은 보통 그 팩터 자체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10의 3승부터 10의 9승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판별하는 게 전체 성형 에너지분의 토탈 아티피셜 에너지가 3에서 4% 3% 이하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료가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변형이 안 생기면 이제 해석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앞에서 했었던 드로우 밴딩과 다르게 이걸로 또 지웠네. 얘도 한번 같이 돌려볼게요. 마찰이 없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경우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얘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근데 이제 익스플리시트 해석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여기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에서는 마찰이 없으면은 여기 병면에 딱 붙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얘를 많이 눌러주게 되죠. 마찰이 작용하게 되면서 얘가 덜 딸려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료에 인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재료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응력을 볼게요. S11 이 부분이 그만큼 인장 응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이제 스프링백 해석하는 거를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